반갑습니다. 삶의 깊이를 천천히 기록하는 비스타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깥이 많이 덥거나 혹은 많이 조용한 날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든 잠깐 이 자리에 앉아 쉬어가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비스타의 기록이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줄이면 인생이 쉬워진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어떠십니까? 너무 단순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찔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조용히 눈을 감고 싶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스타의 기록이 전하는 이런 조용한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스타의 기록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생각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서고 그러다 보면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됩니다. 정작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10군데를 다녀온 것처럼 지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하루 내내 무언가가 마음에 걸려서 도무지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그런 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면 잊혀졌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도 함께 많아진다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삶에 진지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생각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묶어두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염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 철학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주 솔직하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상상 속에 존재한다.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상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통해 우리를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일보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 만들어내는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오래간다고.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나이가 들어 생각이 많아진 우리에게 여전히 깊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7세의 이종수 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다 몇 년 전 퇴직한 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가정에서도 크게 실수한 일 없이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 이종수 씨에게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딱히 아픈 것도 아니고 딱히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병원에 가보니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생기자 평생 일에 치여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지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아닐까? 아이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아내는 지금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걸까? 이 생각들이 아침마다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고 그 생각이 또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고 그 걱정이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내고 이종수 씨는 표현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쉬지 않고 말을 거는 것 같았다고. 그 목소리가 잠들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잠이 들기 전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들,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들. 그래서 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종수 씨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서둘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낮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이제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들은 그냥 바빴을 뿐이고 아내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종수 씨의 머릿속에서 그 작은 장면들은 모두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또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해 만들어내는 생각,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쌓여서 만들어내는 감정. 그게 실제 일보다 10배, 100배 더 크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수백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중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한지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뭔가 즐거운 일을 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머릿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음 방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떠나 과거나 미래 혹은 전혀 다른 곳을 떠돌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을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절반입니다. 하루의 절반을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역할이 줄어들고 외부 자극이 적어질수록 마음은 더 자주 더 멀리 방황하게 됩니다. 이종수 씨가 겪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퇴직 이후 갑자기 생긴 시간 속에서 마음이 갈 곳을 잃고 과거와 미래를 끝없이 오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 깊이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걱정이 되고 이 욕구는 절대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없던 욕구도 만들어냅니다. 지금 배고프지 않아도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지금 아프지 않아도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를 생각하면 무서워집니다. 지금 관계가 나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를 생각하면 불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의 많은 부분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현실에 있다고. 그래서 그는 주장했습니다. 생각을 줄이는 것,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방이라고.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줄이면 인생이 쉬워진다니.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냐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생각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종수 씨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이종수 씨의 딸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그냥 같이 동네를 한 바퀴 걷자고 했습니다. 이종수 씨는 처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데 걸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밖으로 나가서 걷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걷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다 보니 어느 순간 머릿속 목소리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딸이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는데 평소 같으면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을 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딸의 말이 그냥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종수 씨는 오랜만에 낮잠을 잤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도 없는 잠이었습니다. 이종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시간이 지난 몇 달을 합친 것보다 더 쉬었던 것 같았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이종수 씨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머릿속 생각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생각은 현실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진짜 현실에 집중할수록 그 생각들은 오히려 힘을 잃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는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 걱정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했습니다. 왜 걱정이 되는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두 번째 그룹은 걱정을 떠올린 뒤 바로 지금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눈앞의 물건들, 들리는 소리들, 느껴지는 감각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더 커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같은 시간이 지난 뒤 걱정의 크기가 처음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즉, 걱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걱정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으로 주의를 돌리면 걱정은 스스로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생각은 혼자 두면 자랍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 생각은 관련된 다른 기억을 불러오고 그 기억이 또 다른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또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그 눈덩이가 굴러갈 공간이 없어집니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의 감각, 지금 내 코로 들어오는 공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이것들이 생각의 공간을 차지해버리면 생각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걱정은 미래에 삽니다. 후회는 과거에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미래도 과거도 아닙니다. 걱정과 후회가 살 수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졌다. 밤에 누우면 잠이 오질 않고 새벽 2, 3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고. 그 새벽 시간에 무엇을 하시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별별 생각이 다 난다고. 지나간 일들, 잘못했던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 그 생각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찾아온다고. 이것도 쇼펜하우어의 통찰로 설명이 됩니다. 낮에는 외부 자극이 많아서 생각이 자랄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밤, 특히 새벽에는 모든 자극이 사라집니다.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은 가장 강하게 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새벽 시간이 두렵다고 하십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쏟아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없애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하게 달려듭니다. 생각하지 말자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흰 곰 효과라고 부릅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누구나 흰 곰을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생각을 줄인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또 이 생각이 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그러면 생각은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64세의 한미숙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씨는 평생 바느질로 생계를 꾸린 분입니다.
젊어서는 공장에서, 나이 들어서는 집에서 작은 수선 일을 맡아 하셨습니다. 손이 무척 빠르고 정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눈이 점점 나빠지면서 예전처럼 세밀한 작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처음에는 돋보기로 버텼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돋보기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일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미숙 씨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손을 놀리지 않으면 머리가 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해온 분이라 손이 멈추면 마음도 불안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9살짜리 손녀였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색종이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숙 씨는 처음에 멍하니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줄게. 종이를 접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머릿속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접어야 하는지, 어느 쪽으로 선을 맞춰야 하는지를 생각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녀와 종이약 10개를 완성했을 때 한미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편하구나.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눈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일이 다시 생긴 것도 아니고 앞날이 밝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편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생각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것을 봤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막 인생의 진실을 경험했소. 고통은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생각은 잠시 멈춥니다. 그 잠깐의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생각을 줄이면 결국 아무 생각도 없이 살라는 말 아니냐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맞는 의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은 해야 합니다. 다만 생각을 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생각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쓰이는 생각은 해결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비입니다. 에너지 소비입니다. 마음 소비입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15%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결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 압도적인 대부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위해 지금 있는 에너지를 다 씁니다. 지금 눈앞의 사람과 제대로 대화할 에너지, 지금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에너지, 지금 하늘을 보며 잠깐 멍하니 있을 에너지, 그 에너지들을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에 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늘 공허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71세의 오병철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병철 씨는 젊어서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직원이 수십 명이던 시절도 있었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그런 것들을 누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사업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무리하게 확장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집도 차도 직원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병철 씨가 진짜 힘들었던 건 물질적인 것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생각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이 나이에 이렇게 된 것이 창피하다. 이 생각들이 수년 동안 오병철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잠들려고 누웠다가도 그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병철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감옥에 가둔 것 같았다고. 현실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머릿속에서는 매일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결론을 냅니다. 내가 잘못했다. 같은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병철 씨를 그 상황으로 되돌려 놓습니까? 오병철 씨를 위로해 줍니까? 오병철 씨에게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줍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생각은 오직 한 가지 기능만 했습니다. 오병철 씨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막는 것.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살면서 존재하는 지금을 놓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인간의 고통의 본질입니다. 오병철 씨가 변화를 경험한 건 어떤 대단한 깨달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다던 것을 이제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동안 오병철 씨는 처음으로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씨앗이 어디에 심겨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생각하느라 다른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몇 주까지나 싹이 올라왔을 때 오병철 씨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오병철 씨는 대답했습니다. 땅이 생각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일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반추라는 현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반추란 같은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곱씹는 것, 똑같은 걱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 연구팀은 이 반추가 우울증과 불안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건 반추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반추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더 무겁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걱정거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 걱정거리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끄려고 들여다볼수록 더 커집니다. 해결책은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걱정에서 잠깐 눈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이들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 생각들도 결국 불필요한 생각의 한 종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삶에 바쁩니다. 자기 걱정에 바쁩니다.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그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지도 못하는 시선을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하고 싶은 걸 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보이려 해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정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칩니다. 이 나이에 이제는 조금 달라도 됩니다. 남들 시선에서 조금 자유로워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나이입니다. 62세 윤정숙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정숙 씨는 평생을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부모님 눈치, 남편 눈치, 자녀들 눈치, 이웃 눈치, 무엇을 입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무엇을 먹을 때도 항상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입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주책스럽지 않을까?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40년,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정숙 씨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있었나? 병원 복도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그림, 언젠가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즐겨 입고 싶었던 밝은 색의 옷, 다 참았습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가 걱정되어서 윤정숙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조용히 결심을 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주에 오래된 문구점에 들어가서 수채화 물감 세트를 하나 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잘 그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붓을 들고 물감을 섞고 종이에 칠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색이 맞는 색인지, 여기다 이걸 칠해야 하는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 몇 시간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윤정숙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한참 후에 알았어요. 남들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내 머릿속에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삶에 진지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우리를 지금에서 데려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때, 그때 생각은 우리의 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의 감촉, 지금 내 몸으로 느껴지는 온도,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 이것들로 돌아오는 것.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강력한 훈련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크게 만들 뿐입니다.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당신의 지금을 가져가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걱정과 후회로 보내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을 평생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찾은 방법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어느 순간이 떠오르셨습니까? 이종수 씨처럼 퇴직 후 갑자기 많아진 생각에 허우적대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오병철 씨처럼 지나간 결정을 수없이 되씹으며 자신을 탓하던 날들이 있으셨습니까? 윤정숙 씨처럼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을 참아온 세월이 있으셨습니까? 한미숙 씨처럼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이 조용해지던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마 그 중 하나는 마음에 닿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완벽하게 지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각이 달려올 때 그냥 바라보는 연습?
지금 눈앞에 있는 것으로 돌아오는 연습. 그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인생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조금 더 지금다워집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생각의 무게에서 조금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비스타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깊이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